자, 이번 영상에서는 커스텀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태그라 하면 공통으로 활용되거나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정의한 HTML 태그 형태로 모듈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 정의 태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기존의 HTML에서 혹은 JSP에서 제공되어지는 태그 외로 사용자가 정의한 태그로 기존의 HTML 문서와 마찬가지로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서 처리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JSP 내에 포함되어진 커스텀 태그는 웹서버 측, 즉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해석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JSP 페이지 내에서 반복적인 프로그램 로직을 좀 더 캡슐화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진 개념으로 JSP 페이지 내에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조작해서 그 내용을 화면에 출력한다라는 과정들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기술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적인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앞서서 배웠던 빈즈 클래스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위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빈즈 액션 태그를 통해서 좀 간략화해 준다라고 한다면 커스텀 태그라는 것은 JSP 페이지 내에서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적인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보통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용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객체로부터 리스트를 얻어서 반복적으로 각 요소의 값들에 대해 특정 메서드들을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스크립트릿과 표현식을 이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들을 우리가 커스텀 태그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단지 두 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것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getList라는 태그는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만든 커스텀 태그를 통해 getList라는 태그를 출력해라 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 태그, 즉 커스텀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현재 비즈니스 로직으로부터 화면 표시하는 부분들을 분리해서 나타내 줄 수 있어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화면에 표시할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JSP 빈즈를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실제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을 하되 그 내용들을 화면의 출력을 위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커스텀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둔다라고 한다면 웹 디자이너는 그 내용을 화면에 좀 더 보기 좋게 배치하고 표현하도록 할 때 프로그램적인 요소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기존의 다른 태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필요한 커스텀 태그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분리할 수 있고 더불어서 어떻게 처리할까를 다루고 있는 비즈니스 로직 부분들을 캡슐화해 줌으로써 비슷한 다른 사례 혹은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하기 좀 더 좋은 형태로 유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 보수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JSP 부분에서 코드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더 제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좀 더 순수하게 JSP 문서 그 자체를 MVC 패턴에 따른 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MVC 패턴에 보다 걸맞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커스텀 태그의 구현 방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자바 소스 코드로 작성되어진 태그 핸들러 클래스 기반의 개발 방법을 살펴봅시다. 이 방법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볼 수 있고 또 모듈화되어진 형태로 작성할 수 있어서 소위 사용자정의 태그 라이브러리 형태로 쉽게 구축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소위 배포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그 핸들러 클래스 기반의 커스텀 태그보다 좀 더 쉽게 커스텀 태그를 구축하기 위해서 태그 파일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커스텀 태그를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방법은 JSP 페이지와 비슷하게 구성되어진 태그 파일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정의 태그를 작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이용한 태그 파일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태그 파일 내용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지는 바람에 태그 핸들러 클래스처럼 공개 목적의 라이브러리화 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또 더불어서 현재 상황에만 맞는 형태로 태그를 기술하게 되어져서 상대적으로 좀 범용적인 형태로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커스텀 태그가 소개되어지는 순서를 보면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이용한 커스텀 태그가 먼저 소개되어지기는 했으나 우리는 커스텀 태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커스텀 태그의 기본 구조는 일반적인 다른 태그와 마찬가지로 태그와 속성 그리고 태그 바디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태그라는 것은 이렇게 꺽쇠 괄호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h2라는 태그, form이라는 태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태그 요소들은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이렇게 쌍으로 구성되어지고 끝 태그는 시작 태그명 앞에 슬래시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물론 단일 태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끝 태그를 찾지 말라라는 명시적인 표현 방법으로 단일 태그명을 슬래시 꺽쇠가로로 맞춰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태그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명하는 거라면 그 기능을 수행을 할 때 지정되어지는 세부적인 옵션에 대한 값들을 속성을 통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죠. 똑같은 인풋 태그이지만 인풋 태그의 타입을 각 상황에 맞게 지정을 하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속성을 부여해 주듯이 각각의 태그들은 그 안에 세부적인 속성들을 속성 이름 이퀄 속성 값의 형태로 지정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HTML5 표준에 의하면 속성 값들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통해서 묶어서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HTML5 표준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 우리 교재의 몇몇 예제 부분에서 보면 따옴표 없이 사용을 해도 동작은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우리가 표준에 맞게 작성을 해버릇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자, 그리고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태그 바디라고 부릅니다. h2라는 태그 입장에서 보면 커스텀 태그 테스트라는 문자열이 태그 바디가 되는 것이고 이 폼 태그 입장에서 보면 이 input 태그와 br 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이 내용이 태그 바디에 해당하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커스텀 태그 역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고 그 내부에 어떤 세부 속성들을 가질 수 있으며 또 태그 바디에는 어떤 내용들을 갖게 할 것인지를 각각 지정을 할 수 있고 또 그 지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사용자 정의 태그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용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태그 라이브러리를 현재 JSP 문서 내에서 포함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를 사용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현재 꺽쇠 %골뱅이로 시작되어지는 표현들을 우리 지시어라고 했었죠. 대표적인 지시어로 페이지 지시어라는 것이 거의 모든 JSP 문서에서 다 사용이 되었었어요. 자, 그거 외로 현재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는 커스텀 태그를 현재 JSP 문서 내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URI라는 속성을 통해서 태그 라이브러리 디스크립터라는 소위 TLD 파일을 지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 TLD 파일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용자 정의 태그를 현재 prefix라는 속성으로 지정되어진 이름으로 현재 프로그램에서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커스텀 태그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방법은 그 두 번째 태그 핸들러 기반으로 커스텀 태그를 만들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요. 태그 파일 기반으로 커스텀 태그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 URI라는 속성 대신에 태그 dir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소위 태그 파일의 경로를 직접 지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커스텀 태그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가서 현재 이 prefix라는 속성으로 지정한 속성 값에다가 콜론 하기를 이 tld 파일에서 기술되어진 사용자 정의 태그를 명명을 해서 다음과 같이 시작 태그와 끝 태그 형태 혹은 단일 태그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 태그를 어떤 형태로 사용할지 기술한 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먼저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를 만들어 봅시다. 자, 상대적으로 뒤에 나오는 태그 핸들러 기반의 커스텀 태그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고 또 JSP 페이지 개발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태그 파일을 기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존의 태그 핸들러 기반의 커스텀 태그 개발이 너무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JSP 2.0에서 소개되어진 방법입니다. 모듈화해서 라이브러리화 할 수 있는 커스텀 태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필요할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재 프로젝트에서 단순하게 커스텀 태그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저 커스텀 태그를 위한 태그 파일만 구현을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태그 파일 역시 JSP 문서와 비슷하게 작성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손쉬운 작성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커스텀 태그들을 구현을 하고자 했을 때 많이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태그 파일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보면 현재 프로젝트 폴더 밑에 webinf라는 폴더 밑에 tags라는 폴더에 파일 이름이 .tag로 끝나는 커스텀 태그 파일을 생성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JSP 파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앞서서 다뤘던 표현 언어나 혹은 뒤에서 다루게 될 JSTL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JSP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문법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작성되어진 태그 파일은 JSP 파일에서 커스텀 태그를 사용하기 위한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로 현재 이 파일을 태그 dir이라는 속성을 통해 지정을 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태그 파일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지시어들 몇 가지를 보면 우리 앞서서 다뤘던 JSP 지시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 include라는 지시어, 또 태그라는 지시어. 태그라는 지시어는 JSP 지시어 내에는 포함되고 있지는 않았고 오로지 태그 파일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시어이기는 해요. attribute나 혹은 variable이라는 지시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각각 다음과 같이 필요한 동작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태그 지시어에 대한 세부적인 속성은 우리 교재 내용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 각각의 지시어들이 사용되어지는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실습들을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본 실습은 태그 바디가 없는 커스텀 태그를 정의해서 간단하게 사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 컨텐츠라는 폴더 밑에 webinf라는 폴더가 있죠. 우리 지난번에 MySQL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JDBC 커넥터 파일을 복사했던 그 webinf라는 폴더 밑에다가 새로운 태그 폴더를 하나 작성을 해봅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폴더 선택해서 tags라는 폴더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 태그 폴더에다가 새로운 태그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태그 폴더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태그 파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other 선택해주고
나오는 항목 중에 웹이라는 항목 밑에 JSP 태그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JSP 태그 파일을 새로 생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눌러주고 현재 태그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름은 print.tag라는 형태로 이름을 부여해 줍시다. 현재 태그 폴더 내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침 눌러주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print.tag라는 태그 지시어를 가지고 있는 태그 파일이 하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JSP 페이지에서 페이지 지시어와 비슷하게 이 태그라는 지시어는 현재 태그 파일에 대한 세부 속성들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지시어입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지 인코딩이라는 값을 페이지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문자열들에 대한 인코딩 방법을 기술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는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하기를 body content라는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해서 현재 이 태그는 태그 body를 갖지 않는 태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커스텀 태그를 통해서 처리하고자 할 내용을 이 아래쪽에 기술을 해주면 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문자열을 기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JSP 문서를 만드는 것처럼 HTML 태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술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자, 저장하고 이 커스텀 태그를 사용하는 JSP 페이지를 만들어 봅시다. 자, 웹 컨텐트라는 항목 밑에 새로 만들기를 new 폴더를 만들기를 현재 챕터 10에 커스텀 태그를 위한 예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둡시다. 그리고 그 폴더 밑에다가 print tag test라는 우리 교재 444쪽에 있는 예제 10-5의 내용을 작성을 해봅니다. 일반적인 JSP 문서와 똑같이 작성이 되어졌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세 번째 줄에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를 통해서 현재 웹 inf 밑에 tags라는 디렉토리로부터 태그 파일을 얻어오되 그 얻어온 태그 파일에 대해 mytag라는 접두사를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앞서서 정의한 이 내용을 현재 JSP 페이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14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mytag라는 이 앞에서 prefix라는 속성으로 지정한 mytag에 있는 print라는 태그를 사용해라 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print라는 태그는 body content, 그러니까 태그 body를 갖지 않는 형태의 태그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단일 태그 형식으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실행을 해봅시다. 자, 현재 웹페이지가 출력이 되어지면서 커스텀 태그 출력 메시지 hello라는 즉 우리가 print.tag 안에서 기술한 내용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얘도 하나의 태그이기 때문에 다른 태그 내에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고 그저 현재 JSP 페이지 내에서 보면 이 커스텀 태그 안에 아무리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현재 JSP 페이지 내에서 적절하게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한 사용자 정의 태그로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용 실습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커스텀 태그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서 표현 언어 실습에서 사용한 프로덕트 클래스의 상품 목록을 가져와서 테이블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커스텀 태그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때 표를 구성하기 위한 일부 속성 정보들을 커스텀 태그의 속성을 통해서 전달받는 방법도 적용을 해봅시다. 이 문제를 커스텀 태그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useBean 액션 태그와 스크립트 릿을 통해서 반복적인 구문을 통해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로부터 상품 목록을 가져와서 반복적으로 테이블 태그를 통해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태그 파일부터 만들어 봅시다. webinf라는 폴더 밑에 tags라는 폴더 밑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other 선택하고 JSP 태그 선택해서 다음 눌러주면 되겠죠. 자, 만들고자 하는 태그 파일 이름은 item.tag로 설정을 해봅시다. 항목들을 나타낸다 라는 의미로 item이라는 이름을 부여했고, 현재 태그 파일의 속성을 기술을 하고 있는 태그 지시어에다가는 현재 body content라는 속성으로 scriptless라는 값을 지정을 해봅시다. body content라는 속성은 현재 태그 body 부분에 대한 설정을 지정하는 것인데, 기본값으로는 scriptless라는 값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scriptless라는 값은 태그 body 부분이 커스텀 태그와 HTML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고, body content 값이 empty라고 설정하게 되어지면 앞선 예에서처럼 태그 body 부분을 갖지 않는 태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description이라는 속성을 부여해서 현재 커스텀 태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옵셔널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이 커스텀 태그의 내용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 먼저 빈즈 액션 태그를 통해서 product라는 클래스 객체를 product라는 이름으로 가져오도록 해볼 것이에요. 자, 이후 우리는 테이블 태그를 통해서 scriptless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볼까요? 자, 테이블 태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출력을 하되, 현재 product라는 클래스에 가보면 상품들에 대한 목록을 product list가 갖고 있었고, 이 product list의 값을 get product lis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었죠. 자, 이 메서드를 이용을 해봅시다. 자, for each 구문을 사용을 해봅시다. 자, product라는 현재 빈즈 액션 태그를 통해서 얻어온 객체에 대해서 get product list라는 값을 얻어오게 되어지면 아이템들에 대한 배열을 얻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배열로부터 한 요소를 끄집어내게 되면 저 배열이 문자열의 배열이 있으니까 문자열형 변수로 각각의 요소들을 전달받을 수 있겠죠. 자, 전달받은 각 요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처리하기를 out 객체를 이용을 해서 out.println 하기를 테이블 태그의 각각의 한 로우에 한 항목씩 나열한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장하고 이렇게 작성되어진 item이라는 태그를 먼저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자, 현재 웹 컨텐트 항목 밑에 챕터 10의 커스텀 태그의 예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폴더 밑에다가, 자, 새로운 JSP 문서를 만들기를 listItem.jsp라고 먼저 작성을 해봅시다. 자, 현재 listItem.jsp에는 tags라는 디렉토리에서 지정되고 있는 태그 파일을 myTag라는 접두사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작성을 했어요. 자,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myTag라는 접두사를 이용해서 item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도록 해볼 것입니다. 현재 얘는 태그 body를 가지고 있는, 즉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가지고 있는 태그이니까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봅시다. 자, 보면 현재 프로덕트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이 item 1, 2, 3, 4, 5라는 값이 반복적으로 테이블 태그를 통해서 잘 출력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단순한 항목들만 출력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꾸밈에 대한 처리들을 수행을 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테이블 태그의 선 두께나 색깔을 바꿔주는 일들을 커스터마이징 해보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태그에도 속성을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사용자 정의 태그에다가 예를 들어 보더라는 속성을 통해서 표의 선 두께를, 또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을 통해서 표 색상을 지정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또 태그 바디 부분에
상품 목록이라는 문자를 출력을 해줌으로써 현재 표시되어질 테이블 상단에 캡션 같은 테이블 제목을 지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을 커스텀 태그 내에서 전달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태그 바디에 지정되어진 값을 전달받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 제목용 태그를 써주되 JSP doBody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 자리에 현재 커스텀 태그의 태그 바디에 기술되어진 문자열을 이 자리에다가 표시를 해줘라 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커스텀 태그의 속성으로 지정되어진 값들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attribute라는 지시어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가져와라, 또 attribute 값으로 border라는 속성 값을 가져와라 라고 기술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져온 값들은 현재 테이블 태그에 적용되어져야 할 텐데 border 속성에다가 이제 속성 값을 전달할 때는 큰 따옴표로 둘러싸기를 $사인 해주고 나서 border라고 써주게 되면 border라는 속성 값을 이 자리에다가 기술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즉 커스텀 태그에서 지정되어진 이 border의 속성 값 3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표현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에다가는 BG 컬러라는 속성을 지정을 해볼 수 있고, 그 밖에 내가 상수값으로 지정되어질 속성은 얼마든지 상수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프로그램을 모두 저장하고 다시 실행을 해봅시다. 이제 리스트 쪽에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오류가 발생했네요. 자, 오류 메시지를 좀 살펴보니까 현재 아이템 리스트에 비지컬러라는 속성이 뭔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오류가 발생됐네요.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우리가 사용자 정의 태그에서 지정한 비지컬러라는 것은 소문자로 된 백그라운드 컬러 항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attribute 속성 보니까 여기 대문자로 기술이 되었네요. 자, 비지컬러라고 소문자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저장하고 실행해주면 자, 페이지가 노란색 바탕에 좀 두꺼운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어울리는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단순히 아이템 항목들만 나열했던 것과는 좀 다른 형태가 구성되어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테이블들을 출력을 할 때는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보더는 1로 설정하되 바탕 색깔은 하늘색으로 지정을 해가지고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같은 커스텀 태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표현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어서 좀 더 융통성 있고 확장성 있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